네, 안녕하세요. 케인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리트리버의 벡터 스토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벡터 스토어는 리트리버 안에서 레그에 임베딩된 값들을 저장하는 벡터 저장소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저번에 저희가 임베딩 모델을 통해서 수치화한 텍스트들을 이 벡터 저장소 안에 모두 넣어 놓고요. 저희가 사용자가 질문한 것과 유사한 임베딩이 어떤 것인지 찾아내는 것도 이 벡터 저장소에서 용이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 랭체인의 벡터 스토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벡터 스토어에는 이렇게 크게 5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퓨어 벡터 데이터베이시스와 벡터 라이브러리 이 2가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퓨어 벡터 데이터베이스는요, 데이터베이스 안에 벡터 형태의 값만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서 대표적으로 파인콘, 큐드런트, 크로마 이렇게 3개 정도가 대표적인 벡터 데이터베이스로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리고 벡터 라이브러리라는 게 있는데요. 파이스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 이거 페이스북에서 만든 AI 시멘틱 서치 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퓨어 벡터 데이터베이스랑 이 벡터 라이브러리스의 차이점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면 퓨어 벡터 데이터베이스는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DB들이 갖고 있는 용이한 툴들, 예를 들면 업데이트나 삭제, 또 이동 이런 것들이 좀 용이하게 많은 기능들이 들어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벡터 라이브러리는 벡터 유사도를 계산하는 데에 특화가 되어 있는 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페이스라고 하는 것은 벡터 유사도를 계산해 주기도 하고 또 그 벡터들을 저장하는 역할도 할 수 있긴 한데요. 아무래도 이 퓨어 벡터 데이터베이스들이 제공하는 많은 기능들에 비해서는 좀 빈약한 기능들이 있고 또 이 벡터 라이브러리들은 DB로서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쭉 유지보수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이제 문서들을 임베딩 형태로 벡터 저장소에 저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 퓨어 벡터 데이터베이스들을 많이 활용을 하시고 무료로 오픈소스 모델을 활용하고 싶으면은 크로마를 이용하시고요. 좀 더 유료로서 많은 기능들을 활용하고 싶다 그러면 파인콘 또는 위비에이트를 많이 활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오픈소스로 무료로 한번 활용하는 크로마에 대해서 실습을 진행해 보고요. 또 벡터 라이브러리 중에 하나인 페이스도 한번 실습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벡터 스토어는 저희가 그동안 봐왔던 레그의 앞 순서들을 모두 수행했을 때 나오는 임베딩 벡터 값들, 벡터 임베딩 값들을 이 벡터 저장소 안에 저장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그 저장된 값들을 저희가 편집할 때 쓰이는 업데이트나 딜리트, 흔히 크루드라고 하는 DB 관리에 관한 그런 기능들을 모두 갖고 있고요. 또 어떠한 질문, 어떠한 문장을 넣었을 때 그 문장과 유사한 벡터가 무엇인지를 찾아서 텍스트로 내뱉을 수 있는 리트리브, 검색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페이스랑 크로마가 있고요. 저희는 크로마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로마는 대표적인 오픈소스 벡터 저장소고요. 실행하기 위해서 이런 라이브러리들 모두 설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벡터 스토어는 벡터를 일시적으로 저장합니다. 일시적으로 저장한다는 것은 저희가 한번 저장했을 때 그 변수에 한번 저장을 하고 그 변수를 통해서 계속 저희가 검색을 한다던가 문서를 추가한다던가 할 수 있는 건데요. 이 외에 persist 디렉토리라고 해서 어떤 디스크에 저희가 메모리를 넣어두는 식으로 좀 영구적으로 저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뒤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텍스트와 임베딩 함수를 지정해서 처음에 from document라는 함수에 보내면 지정된 이 임베딩 함수를 통해서 텍스트를 벡터로 변환하고 이를 임시 DB로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similarity search 함수에 쿼리를 지정해주면은, 그러니까 질문을 이 함수 안에 넣어주면 가장 벡터 유사도가 높은 벡터를 찾고 이를 저희가 알아볼 수 있는 자연어 형태로 출력을 해줍니다. 크로마를 수행하기 이전에 저희 저번에 한번 돌려봤던 이 틱토큰을 기준으로 토큰 수를 세고 토크나이징하는 것들을 모두 선언을 해주겠습니다. 틱토큰 불러오시고 리커시브 텍스트 스플리터를 하고 토크나이저로 이 틱토큰의 CL100K 베이스를
선언해 주시고요. 토큰의 개수를 세기 위해서 틱토큰len 함수를 선언해 줬습니다. 이 부분 다 저번 강의에 있으니까 참고해서 작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저는 PDF를 가져와서 PDF에 있는 정보를 기준으로 이 질문에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먼저 라이브러리를 갖고 와야 되는 거를 보면은 인베딩 모델을 저희가 허깅 페이스에 있는 모델을 활용하기 위해서 허깅 페이스 인베딩을 임포트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텍스트 스플리터 그 PDF를 가져와서 여러 청크로 나누기 위해 리커시브 캐릭터 텍스트 스플리터를 가져오고요. 벡터 저장소로서 저희가 크로마를 활용할 겁니다. 그리고 PDF 파일을 가져올 거라서 이 다큐먼트 로더스에서 파이 PDF 로더만 가져오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건 지우겠습니다. 지우고 파이 PDF 로더를 통해서 저희 혁신성장 정책 금융 동향이라는 이슈 리포트 PDF를 로딩하고요. 그리고 로드 앤 스플릿을 통해서 이 PDF에 있는 페이지별로 페이지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페이지스에 이 PDF의 각 페이지별로 리스트 형태로 담아지겠죠. 그리고 리커시브 캐릭터 텍스트 스플리터로 이 페이지들을 모두 여러 청크로 분할하는 과정을 거칠 텐데 청크 사이즈는 500으로 하고요. 이 청크 사이즈를 측정할 때 그 기준으로서는 틱토큰렌으로 저희가 선언한 토크나이저 기준으로 토큰 개수가 500 이하가 되도록 분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스플리터를 통해서 저희가 선언한 이 페이지스를 스플릿 다큐먼트로 모두 분할해주고 이를 닥스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닥스에 저희가 원하는 사이즈만큼의 청크들이 다 담겨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는 이제 허깅 페이스에서 한국어로 사전 학습된 모델인 코 에스버트 NLI라는 모델을 가져올 거고요. 디바이스와 노멀라이즈 인베딩 모두 저번과 같은 설정값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허깅 페이스 인베딩스로 이 HF라는 값에다가 저희가 선언한 이 모델 그리고 매개 변수들 모두 넣어서 인베딩 모델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먼저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PDF 파일을 가져와서 여러 개의 페이지별로 나누고 이 페이지를 리커시브 캐릭터 텍스트 스플리터 기준으로 여러 청크로 또 분할을 해서 닥스로 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닥스로 저장된 여러 청크들을 인베딩으로 바꾸기 위해서 인베딩하기 위해서 허깅 페이스 인베딩에서 한국어로 사전 학습된 모델인 코 에스버트 NLI 모델을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가져와서 허깅 페이스 인베딩스 함수를 통해서 이 HF라는 곳에 인베딩 모델을 담아줬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크로마를 통해서 저희가 저장한 이 닥스, 이 문서들을 HF, 저희가 담은 이 허깅 페이스 인베딩 모델을 통해서 인베딩으로 바꿔서 크로마라는 벡터 스토어에 저장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거를 DB에 저장하는 겁니다. 그런 후에 저희가 질문을 예를 들어서 이 문서에 6대 목걸이 산업에 대한 문장이 있었는데 질문으로 넣어서 이것과 관련된 문장이 무엇이 있는지 시밀러리티 서치 함수에 넣어서 확인을 할 거고요. 그거를 닥스에 저장을 해서 가장 유사도가 높은 것의 내용이 무엇인지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 문서들을 HF라는 저희 허깅 페이스 인베딩을 통해서 인베딩화 시키고 그거를 크로마 객체를 통해서 벡터 저장을 한 거고요. 이 질문에 대해서 가장 유사도가 높은 건 이 문장이네요. 6대 먹거리로 나온 게 이렇게 있는데 유사도가 높은 것이 잘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정도의 길이만 나온 거는 위에서 이 청크 사이즈 500으로 했기 때문에 청크가 토큰 500 이하로 제한이 되어 있고 그 수준 하에서 이 질문에 가장 유사한, 가장 근접한 문장을 뽑았을 때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토큰 개수를 세보면 또 229로 500 이하로 잘 분할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 저희가 이렇게 그냥 임시로 db라는 변수에 담아가지고 이거를 유사도 검색을 할 때마다 db에다가 이렇게 함수를 선언하는 게 아니라 영구적으로 쓰고 싶겠죠. 그래서 내가 활용하고자 하는 문서를 나만의 디스크에 저장하고 필요할 때마다 호출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는 persist 함수를 통해서 벡터 저장소를 로컬 저장하고
크로마 객체를 선언할 때 로컬 저장소 경로를 지정해서 필요할 때 다시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실습해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크에 저장을 할 때는 크로마 객체의 from document로 이 문서들에 대해서 이 임베딩 함수로 임베딩으로 바꾼 후에 임베딩 한 다음에 저장을 할 건데 persist 디렉토리를 설정을 해서 내가 이 경로에다가 이 벡터들을 저장을 할 거라고 선언을 해주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db2로 담으면은 저희가 위에서 한 것처럼 유사도 검색을 그대로 활용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크로마DB라는 폴더에 저희가 다큐먼트들을 임베딩 벡터 형태로 저장을 한 건데 잘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이 크로마DB라는 폴더가 생긴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들어가면은 이렇게 뭐 SQLite라는 것도 있고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러면은 저희의 로컬에다가 이 임베딩 벡터 값들을 잘 저장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장한 거를 불러올 때는 간단합니다. 크로마 객체 안에 persist 디렉토리 똑같이 선언을 해주시고 임베딩 펑션으로 어떤 것을 넣을지 파라미터를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똑같이 저희가 저장을 할 때 썼던 임베딩 함수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거를 db3으로 받아서 db3의 유사도 검색을 통해서 또 하면은 똑같이 저희가 위에서 유사도 검색을 한 것과 같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어떤 쿼리에 대해서 유사한 문장을 얻었을 때 이게 어느 정도로 유사한 건지 좀 알고 싶을 수 있어요. 유사도 점수가 좀 궁금할 때가 있는데 그걸 알기 위해서는 similarity search with score라고 해서 with score만 붙여서 함수를 또 선언을 해주시면 저희 점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db3 불러온 로컬에서 불러온 db에다가 similarity search를 할 건데 relevance scores 해서 유사도 점수가 얼마나 되는지도 함께 출력을 해달라고 하는 함수입니다. 여기 이제 쿼리를 넣는데 쿼리뿐만 아니라 k 값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유사도가 높은 문서들을 몇 개까지 반환을 해줄지를 설정해 주는 거고 저는 유사도 높은 상위 3개 문서를 뽑아서 닥스에다가 저장을 하고 이를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가장 유사한 문서 하나만 했는데 그러면은 저희가 위에서 본 것처럼 똑같은 청크가 나온 걸 보실 수 있고요. 문서 유사도는 0.25 정도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페이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스는 페이스북 AI 시멘틱 서치의 약자로 고밀도 벡터의 효율적인 유사도 검색 그리고 클러스터링을 위한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GPU가 없는 PC를 가정하고 하기 때문에 페이스 CPU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다운받아 줄 거고요. 다운이 다 됐으면 다음으로 랭체인의 벡터 스토어에서 페이스 라이브러리를 임포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랑 똑같이 PDF 파일 가져오고요. 페이지별로 나누고 리커시브 캐릭터 텍스트 스플리터로 여러 청크로 분할을 한 다음에 닥스로 담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베딩도 똑같이 다 선언을 하고 이번에는 코에다가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랑 지금은 모든 게 다 똑같은 상태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저희가 임포트한 face에다가 from documents 함수를 통해서 저희가 저장한 이 텍스트 청크들, 닥스를 넣어주고 임베딩 펑션으로는 허깅 페이스 임베딩으로 콜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후에 db로 저장을 하고 이번에는 인공지능 산업구조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물어보는 질문을 넣어서 가장 유사도 높은 문장을 닥스에 넣은 후에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빨리 나왔는데 인공지능의 산업구조가 어떻게 생겼냐고 물어봤더니 인공지능 산업의 밸류체인은 하고 가장 유사한 문장을 잘 뽑아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페이스 역시 db로 저장을 해서 similarity search with score를 통해서 유사도 점수도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면은 이제 첫 번째로 나온 게 0.69, 두 번째가 0.73 이렇게 늘어나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저희가 위에서 확인했던 이 similarity search with relevance score라고 하면은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유사도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확인하는 search with score라고 하면은 점수가 낮을수록 거리가 가깝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수가 낮을수록 좋은 거죠. 유사한 거죠. 벡터 간의 거리를 나타낸 값이 이 스코어로 나오는 거라서 이 스코어가 낮을수록 쿼리와 유사한 문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로 나온 거 역시 인공지능의 밸류 체인에 대해서 잘 뽑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페이스도 역시 로컬에다가 저장하는 기능이 있는데요. save local 함수를 통해서 face index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로딩할 때는 face에다가 load local 함수를 선언을 해서 이름을 넣어주시고 어떤 임베딩 펑션으로 로딩을 할지 정해주는데 저희는 co라는 것을 통해서 임베딩 모델을 선언을 했고 이걸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face index라고 하는 이름으로 저장했던 벡터 임베딩 인덱스 값들을 new db로 담아서 가져오는 겁니다. 그런 후에는 저희가 위에서 했던 거랑 똑같이 모두 활용을 하실 수 있고요. 이번에도 쿼리를 이렇게 해보고 이번에는 similarity search with relevance score라고 해서 유사도 점수도 함께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가장 유사한 문서 말고도 다른 문서들은 어떻게 뽑혔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유사한 문서는 인공지능 산업의 밸류체인에 대해서 다룬 이 청크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유사도는 0.51로 가장 높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높은 유사도를 보인 것은 인공지능 산업의 구조는 아니지만 인공지능에 대한 내용이 들어간 걸 보실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도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하는 산업이 늘어나고 있는 점이라고 해서 인공지능 산업에 대한 내용을 다룬 청크를 또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유사한 청크가 어떤 소스를 갖고 있는지 어떤 페이지에 속해 있는 청크인지를 확인할 수 있어 가지고 실제로 LLM이 이 컨텍스트를 가지고 답변을 할 때 근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걸 보고 9페이지에 있는 이 내용을 통해서 LLM이 답변을 제대로 해준 거구나 라고 재확인을 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이 벡터 스토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또 다른 질문으로 할 건데 이번에는 질문도 다르고 이 DB에서 저희가 Similarity Search가 아니라 Max Marginal Relevance Search라는 함수를 써볼 거예요. 이 Max Marginal Relevance Search는 기존의 Similarity Search랑 어떤 점이 다른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imilarity Search는 그냥 유사도를 기준으로 가장 높은 유사도를 가진 문서들을 다 이렇게 반환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Max Marginal Relevance Search는 가장 유사한 문서들을 내놓기도 하지만 그 와중에 뽑히는 문서들 간의 다양성을 좀 추구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5G 이동통신 시스템은 하고 질문이 들어왔을 때 이것과 가장 유사한 문서를 3개 찾았다라고 한다면 기존에는 이제 가장 유사한 문서 상위 3개만 이렇게 딱 보여주면 되는데 이번에는 이 상위 3개를 보여줄 때 다른 문서들을 모두 조금 더 많이 찾아서 최대한 다양하게 그 이 3개를 반환할 수 있게끔 이 알고리즘이 중간에 그런 작업을 수행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함수를 통해서 나오는 문장들은 기존에 저희가 이렇게 봤던 좀 이거는 굉장히 인공지능 관련된 내용들이 잘 뽑혔는데 똑같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 이 함수를 통해서 해보면 첫 번째로는 잘 뽑혔고 두 번째로도 똑같이 뽑혔고 세 번째로는 다른 문서가 뽑힌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최대한 이렇게 반환해주는 3개의 문서가 서로 좀 배타적이도록 해주는 함수를 썼기 때문에 기존과 다른 답변이 나온 걸 보실 수 있고요. 이 Max Marginal Relevance Search에서 이 fetch k라고 해서 저희가 총 몇 개의 문서에서 다양성을 보존한 상태로 상위 n개를 뽑을지를 정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fetch k를 예를 들어서 20이라고 한다면 총 20개의 유사도 상위 문서 20개 중에서 다양성이 유지되게끔 상위 3개만 뽑아라 라고 하는 거고요. 이 람다 멀트를 통해서 0부터 1 사이의 값을 정해서 내가 다양성을 중요시할지 아니면 유사도를 중요시할지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넣어서 한번 해볼게요. fetch k k는 10이라고 하고요. 람다 율트는
0.3 정도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보면은 이제 첫 번째, 두 번째는 똑같이 나왔고, 이번에 세 번째 유사 문서로는 인공지능 시장에 대한 또 얘기가 나왔네요. 이렇게 기존과 다른 내용들을 뽑아주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저희가 원하는 답변이 다양한 대답을 원하는지, 그러니까 다양한 문서를 참조해서 LLM이 답변했으면 좋겠는지, 아니면 최대한 질문과 가까운 문서들만 참고를 해서 답변을 했으면 좋겠는지에 따라서 이 람다 뮬트값을 조절을 해주시고, 또 총 몇 개의 문서에서 그렇게 다양성과 유사도 간의 밸런스를 맞출지를 정해주는 것도 직접 설정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페이스와 크로마를 통해서 벡터 스토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사실 더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크로마 안에 클라이언트를 설정을 하고 컬렉션이라는 객체를 통해서 내가 저장소를 어떻게 관리하는지도 알아볼 수 있는데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그냥 여러 PDF 파일들을 통해서 LLM이 답변을 잘 할 수 있도록 알아보는 레그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기 때문에 크로마에 대해서 더 깊게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제 다른 영상들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리트리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